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책 공약에 관련돼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이고 교육정책 공약개발본부장으로 있는 성기선 교수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발표한 교육 공약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상생교육, 앞으로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제대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해서 이재명 합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교육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돌봄의 문제는 지금 저출산에 대한 문제, 또 이 방과후 부분에 대해서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여러 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가 돌봄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강하고, 공교육에서 이 돌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돌봄 부분을 국가가 직접 챙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도 내실화하겠다. 사실은 유치원이 일찍 끝나면은 방과후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거기에 또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그 질적인 수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질의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단지 공간적으로 돌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돌봄과 함께 교육적 기능을 같이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을 7시까지 학교 돌봄 체제로 가겠다. 학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가 협력해서 돌봄 전담사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선택형 교육과정을 통해서 앞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돌봄 역시 교육적인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문화예술체육과 같은 다양한 특기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이 가미되어 있는 돌봄 체제로 가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긴급 돌봄센터를 설치하겠다. 돌봄 1119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이라든지 또는 그 방과후 중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특별한 경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돌봄 1119가 24시간 돌봄 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서 부모님들에게 이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디지털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우리는 미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디지털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교육으로 미래 경쟁력을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위 영역의 첫 번째 정책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 소프트웨어라든지 AI라든지 데이터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그 정보 교과가 기존에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분량으로는 적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런 정보 교과를 적극 도입해서 그 확대해 나가서 소프트웨어나 AI 교육, 코딩 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디지털 역량들을 어릴 때부터 길러나가는 교육시간 확대를 약속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25학년도부터 본격 실시하는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이런 진로교육과 연계한 이런 그 선택 프로그램으로서 디지털 교육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정보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모든 현재에 있는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들의 이 학생들, 교사들의 정보 역량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은 우리나라 교육의 경우에 이 수업 시간에 교육적으로 이 디지털 정보 기기 또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그냥 정보 교과, 교사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과가 이런 디지털 역량들을 융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 디지털 교육의 두 번째 정책으로 전생의 평생학습 교육 플랫폼, 이름하여 K-에듀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에듀버스를 전반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하나의 그 시대의 트렌드처럼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한 5개 정도의 초광역권,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광역권에서 이 K-에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설정해서 그걸 통해서 유치원 교육부터 평생 교육까지 소위 말해서 교육 콘텐츠를 총망라하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나간다면은 이런 앞으로 일어나는 원격 교육이나 다양한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들을 확충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온라인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라고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기존의 나이스와 연계해서 교육자와 학습자가 동시에 학습 이력을 판단하게 하고 이게 나중에 대학 입시로도 연결되는 그런 정보체계 연결망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 개인별 또 평생학습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를테면은 어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이 한 개인에게 이제는 학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역량들을 길러왔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 왔는지를 그 이력을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면은 훨씬 더 역량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교육의 세 번째 약속은 디지털 교육을 위한 초등 4학년 1인 1 태블릿 기기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생 1인당 1 태블릿 기기를 지급해서 물론 저소득층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해서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교육청 단위로 구입해서 공동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체제를 갖춰 나간다면은 교육 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네 번째 디지털 교육의 약속으로 디지털 인력 양성입니다. 2027년도까지 정보 관련 교사들을 확보를 점차 늘려나가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합니다. 만약에 한 학교에 정보교사를 2명 배치한다. 갑자기 2만 명 이상의 정보 관련된 교사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교과를 전환하는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도 할 뿐만 아니라 신규 인력들 양성해서 학교별로 이 정보 담당 교사들이 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또 AI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통해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공교육 국가 책임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공정하게 복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비관적인 그 보고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교육의 책무성을 어떻든 공정한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교육 피해를 회복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교육 격차, 교육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고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성에 대한 문제들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교육적 과제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코로나 세대가 갖는 여러 가지 결함,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학력 국가 책임 강화입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를 포괄해서 미래 핵심 역량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별로 각 단계에서 이수해야 될 기본적인 최소 성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최근의 요구들이 강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는 당장 쉽지 않은 얘기인데 적어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 복지에 대한 문제는 앞서 얘기한 그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도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단위, 지역 단위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교육 소외계층들이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복지에 대한 지원책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에서 함께 배우는 행복한 지효일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효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날을 일주일에 하루를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금요일을 지효일을 한다. 그럼 월, 화, 수, 목, 지 이렇게 되겠죠. 그 말은 지역 교육 과정 의 의미에서 지자를 우리가 따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교육 과정에서 약 20% 정도를 지역 교육 과정으로 설정해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교과,
교실에만 매몰되어 있는 수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호흡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교육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학교와 학생의 필요에 따라서 학교 밖에서 교육을 전개하는 또 아웃도어 스쿨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학생들이 굉장히 부족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자연과 함께하고 체험하고 좀 더 도전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이런 아웃도어 스쿨을 적극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기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청년들을 청년 교육 문화 인력으로 고용하겠다. 이 말은 GOE라든지 아웃도어 스쿨을 운영할 때는 다양한 젊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고용하다 보면은 고용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배와 후배들이 연결되는, 또 기성세대와 새로운 청소년들이 연결되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 지점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교육이 그야말로 학교에 고립된 교육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 입학 전형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강하고요.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영역을 대폭 강화하고 이제 또 미래 사회에 필요한 대입제도로의 변화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전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나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 수시 대입제도에 국가가 공정성이라는 시각에서 굉장히 모니터링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공정성위원회를 통해서 각 대학이 수시 전형할 계획, 과정, 그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잘못이 있을 때는 시정 조치하도록 국가가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능에 초고난도 문항이 너무 많아서 사교육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초고난도 문항들을 가능한 한 줄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능 문제 출제의 그 객관성, 공정성, 안정성을 위해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시험을 쳤던 대학생들 중에서 일부분을 출제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서 이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거나 문제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청년 검토위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별 모집 인원을 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전형으로 학생들을 과다 선발하는 경우 수시가 너무 과다하다고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의 비율 조정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도록 하고요. 2028학년도는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새로운 대학 입시 제도가 필요한 그 첫 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에 발동된다면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미래지향적인 입시제도의 변화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산업체,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대학의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의 붕괴는 대학의 문제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전체의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대학 혁신을 과감하게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획기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서 각 대학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다가 지원해서 거기에 지역대학 혁신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만나고 지역사회 산업계와 인프라가 연결되는 그런 지역대학 혁신을 위한 법인체에다가 그런 각 지역의 특성화와 산업계 연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계와 지자체,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과 이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본금융이나 기본주택과 같은 그러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나치게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인구 집중 현상과 지역의 소멸 현상들에 대한 대응을 대학교육 활성화와 함께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연구체제를 전환해서 학문 강국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 그 학문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것 또는 학벌 사회라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고급 두뇌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두뇌 유출 현상들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고급 브레인들을 국내에서 이 학문 체계를 통해서 자체 양성하는 그런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대학원 공유 체제를 구축해서 단위 대학원 하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연합 체계로 A 대학, B 대학의 대학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체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요. 글로벌 대학 학위 체제를 구축해서 우리가 그 단독으로 학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과 연합해서 학위하는 공동 학위제를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해서 학문 후속 세대를 좀 더 양성하고 학문 간의 불균형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전반적인 대학원 교육에 대한 재조정을 해 나가도록 해서 우리나라의 이 학문 그 기초를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생교육 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 이것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그 과제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가 온 국민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것, 기존에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함께 학습 이력 처리라고 하는, 앞서 얘기한 어릴 때부터 배웠던 내용들을 축적해서 어떤 역량들을 구축해 왔는지를 평생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는, 그러니까 장학금 제도와 학습 이력제를 결합해서 온 국민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형태로 전 국민에게 이런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 체제를 갖추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주기에 따라서 삶의 전환 시점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에 대한 요구들을 받아서 그것을 국가가 지원하는 평생교육 체제에 대한 강화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학습 시민대학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평생학습 시민대학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제도권의 어떤 교육기관, 또 온라인 플랫폼, 산업현장, 민간 직업훈련기관 등을 총활용해서 학습자가 원하는 과목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고등평생교육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원하는 시점에 배울 수 있는 내용을 국가가 보장하는 평생 학습 체제로의 전환을 과감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래를 여는 상생교육, 앞으로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제대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한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는 교육 공약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이외에도 100, 200가지 정도의 굉장히 깨알 같은 공약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발표되는 교육 공약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도 제시해 주시고 새로운 의견들도 또 제안해 준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정말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공약은 정말 공적으로 던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고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이 이 변화되는 미래,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해 주는 매우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